이제 순서상으로는 9장인데 그 주역이라는 그럼 그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럼 삶이라는 게 뭐냐? 시종이 있다 이거죠. 시종. 시라는 거 응애하고 이제 울면서 나오는 거고, 종이라는 건 알고 하고 죽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누구나 뭐 이순신 장군도 그랬고 최종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다 싹 털어보면 가장 밑에 바탕이 뭐냐? 바탕 진짜 시종이다 이거. 시종. 나고 죽는 거. 그걸 갖고 다 살아가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도 하고 이름도 없이 가고 뭐 여러 가지의 삶이 펼쳐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본질은 뭐냐? 시종이다 이거죠. 다들 나왔다가 간다. 그게 뭐냐면 원시요종이에요. 원시요종. 그런데 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저게 근원원자인데 근원원자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언덕이 있고 샘천이 있어요. 이게 언덕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샘이에요. 샘.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앞에 강물이 막 흘러가면은 야 참 강물이 깊겠다, 뭐 물고기가 많겠다,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이제 현상에 끄달리는 거고. 가만있어 봐, 이게 물줄기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거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그 언덕에서 그 나오는 발원지가 있어요. 그게 근원이라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물수를 더 해주면 근원은 하지만 이게 없어도 이 글자 자체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 원은. 그러면 보통은 나고 죽는다 그게 삶의 본질이다, 바탕이다. 하지만 도대체 그러면 인생이 산다는 게 어디가 근원이지?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을 치고 들어가는 게 원시예요. 원시. 마치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하고서 그 언덕을 따라 올라가서 여기가 청계천 발원지구나 라고 편말을 딱 박아놓듯이 모두가 나고 죽는데 난다는데 그 어떤 그 근원처가 어디지? 이런 거. 그게 원시고, 마침도 마찬가지죠. 그냥 마치가 아이고 마쳤나 보다 하는데 그거를 요라는 거는 요구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예요. 어디서 맞췄느냐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침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마치고 어디서 시작하나를 정리를 해보니까 원시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시작이라는 게 삶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지? 라고 성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찰을 해보니까 결국 그 출발점이 일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시반종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딘가 하고 죽으라고 평생을 연구를 하고 돌을 닦고 찾아왔더니 마치는 것이 그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개사전에 이 두 문구 원시요종과 원시반종은 짝이 되는 건데 물론 떨어뜨려 놨죠. 그래야 이걸 보고는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마침 어디냐 요구를 했으니까 요청을 하죠. 도대체 마침이란 무엇인가 하고 해보니까 저 앞에 개서 상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시반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곳이 시작점이구나. 마치는 곳이 시작점이구나. 그래서 마치는 곳이 시작점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마치는 곳하고 시작되는 거가 천양지차거든. 그럼 마치는 곳하고 시작하는 곳이 딱 합일되려면 이 도형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이게 동양학, 불교든 주역이든 그 철학이든 종교든 모든 종시관은 이건 거예요. 이거 하나 딱 찍으면 여기가 마치고 시작하는 곳이고 이 점을 없애버려.
그럼 마침도 없고 시작도 없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한 사상이 울선 3도 5. 그 중에서 유난히 이 부분 무시무종을 강조하는 게 불교고, 네. 유시유종, 아무리 무시무종이라도 현상은 분명히 응애하고 나온 연월일시가 있고 아이고 하고 숨 턱 놓고 돌아가신 그때가 있다 라고 현실을 꽉 집어주는 게 유학이고 유교고, 그것만 다른 거지 본질은 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삶이, 이 드라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도 그런 그 자연이 변화하고 인간이 변화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저걸 시종을 화두로 갖고 딱 깔아놨다, 바탕을 깔아놨다 그래놓고, 그런데 그렇게 본질은 다 똑같은데 모든 생명의 본질은 다 시종을 본질로 삼아서 진행되는 건데, 도대체 왜 그렇게 물물마다 다르고 그 인물마다 다 다르고, 누구는 충신, 누구는 역적, 뭐 누구는 성현, 누구는 소인배, 뭐 이렇게 가지각색이냐? 그거는 섞여서 그래. 섞여서 살다가 나와서 뒤죽박죽 섞여서 그래요. 엄마 아버지도 다르고 교육받은 것도 다르고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태생적인 자기 수급도 다르고, 그게 다 살면서 섞여. 그게 상자면 상자. 다 기품이 섞이고 마음이 섞이고 다 섞여요. 그런데 그 섞이는 과정을 몇 단계로 한번 보자. 6단계로 한번 봐보자. 그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는 다 죽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가지각색의 잡다한 인물들이 그렇게 세상을 수놓고 가느냐, 그 과정을 한번 6단계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육효상자예요. 육효상자. 가만히 해보니까 그렇게 섞여가지고 나온 물건들, 인물들이 뭐냐,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육이 힘을 내라. 다 인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섞였을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섞였어요. 음양이 뭐 천차만별이겠지. 뭐 어떤 사람은 섞이질 않았어 그냥. 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섞이고 별의별 모양이 다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마침인데, 시작해서 마치는 동안 이렇게 섞였느냐, 인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양으로만 일로 매진해서 이렇게 갔느냐, 공자나 예수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였느냐. 자, 이렇게 섞여서 다양하지만 잘 보면 요렇게 섞인 패턴이고 이렇게 섞인 그룹이고 다 있는데, 그게 뭐냐, 예를 들어 이게 술의 둔이다. 그럼 이 자체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 괴상 자체가 뭐냐면, 이게 때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숙명적으로 내가 무슨 때를 만나서 살았느냐, 한 인물뿐이 아니고 이게 어떤 국가, 뭐 민족이나 뭐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가 출범을 해서 그 조직이 출범을 했는데 이렇게 섞인 사람들이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겪는 때는 무슨 때냐? 팩스 보낼 때를 만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조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섞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균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이게 지금 팩스 본으로 흘러갈 팔자인가, 술의 눈으로 어렵게 흘러갈 팔자인가, 수풍정으로 남들한테 열심히 퍼주고 살아갈 팔자인가, 택화역으로 끊임없이 혁명을 해대면서 살아갈 팔자인가, 이게 섞여서 된 건 맞는데 그게 일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조그만 한 일생의 그 흐름이지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고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똑같이 나고 똑같이 죽어도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때를. 똑같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충실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쉽게 평이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무신장 곤란해가지고 밥 한 끼 먹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죠. 똑같이 1950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죽었다. 뒤져보니까 다 달라. 팔자가 살아가는 이력이 다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동일한 때인데 왜 때가 다 다르냐? 다 섞여서 그래요. 그게. 그런데 섞인 양상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쉽게 간단하게 주역적으로 음양이 섞여서 그런 거예요. 그 음양을 뭐 무슨 교육이니 선천이니 우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표 상잡은 그렇게 딱 시작돼가지고 태동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내 몸에 섞여 있는데 DNA도 섞여 있고 뭐 친구도 섞여 있는데 그 자체가 뭐냐? 때다 이거야. 내 때다. 그게 나의 인물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다. 육표상잡 여기 심으냐. 그런데 나와가지고는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자식이 나중에 뭐 해먹고 살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 핏덩이 놓고 거기다 대고 얘가 나중에 30, 40대 가지고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기초는 난지. 처음에 태어난 애 놓고 가만히 보니까 얘가 나중에 60에 뭐 하고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기 어렵죠. 그런데 기상은 이진이 다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노년기 노후에 딱 보면 누구든 알기 쉬워. 저 사람 어떻게 살았나.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졌구나. 아유 불쌍하다. 이 사람은 매일 남도 빼갖고 무력질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건 이지예요. 이지. 쉬울리 알지. 알기가 엄청 쉬워. 저걸 지금 왜 양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는 주고요. 주. 기초와 기상은 우예요. 우. 지금 우주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부, 집주. 다 이 우주가 이제 시작이 돼서 마치는데 하나의 집은 공간이에요. 공간. 이 집을 살펴보면 맨 아래가 있고 맨 위가 있고 이런 거. 이 집을 살펴보는 처음이 있고 끝나는 게 있고 시간의 집, 공간의 집이 우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개념을 하나는 시작해서 마친다. 하나는 이제 처음이고 하나는 맨 위다. 그래서 저기에서 명칭이 나온 거예요. 무슨 명칭이? 주역은 음양학인데 뭐 간단해.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에요. 근데 양은 이제 9라는 명칭으로 쓰고 음은 6이라는 명칭으로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6, 9, 6 뭐 이래요.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짓듯이 자리가 여기 2층, 3층, 63, 4층, 64, 5층, 9 이래요. 그런데 여기만 이 처음과 시작만 저기서 따다가 기초는 난지요. 기상은 이진이. 이게 앞으로 와요. 앞으로. 나머지는 위치가 뒤로 빠지고 이 가운데는 음이냐 양이냐가 더 중요하고 무게가 있지만 음양의 양보를 못하는 게 뭐냐? 본질. 본질이 뭔데요? 시작하고 마치는 거.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음이 섞였냐 양이 섞였냐보다 더 선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인이라고 안 부르고 초구. 이게 시작이고 여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96이라고 안 부르고 이걸 상육, 66이라고 안 하고 상육. 이게 맨 위다. 그래서 주역의 명칭만 봐도 저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이 표사를 붙인 사람이 저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초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상육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 그거를 가장 중시했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이치냐? 왜 처음은 알기 어렵고 마지막은 알기 쉽냐? 그게 본말의 이치다 이거죠. 본말. 나무를 말하는 게 나무. 나무라는 게 나무가 그래서 이제 동양의 도를 주역해서 목도라고 해요. 목도. 나무의 도라는 게 나무를 가지고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책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이로운 그 집도 짓고 뭐 다 나무도 현실적으로 이제 해먹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동양에서는 이 옛날 사람들이 나무를 보고 우주의 그 결정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주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나무가. 왜냐하면 그래서 이 천지를 나무로 본 거예요. 그냥 하늘은 나무 중에 줄기, 땅은 나무 중에 가지. 이게 줄기간 가지지자예요. 천간지지라는 게. 그러니까 천지를 나무로 본 거지요. 나무로 놓고 하늘은 이 우주를 하나의 트리로 본 거예요. 나무로. 그래서 하늘이라는 거는 나무의 줄기에 해당하는 거고 땅이라는 건 나무의 가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십간의 십이지론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한 거고 또 그 중에 나무에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었어요. 정말 뭐 뉴턴도 나무의 과실을 보고 뭐 과학적인 중력을 깨달았듯이 동양에도 석가불식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야, 저 마지막 나무 양심 깎아먹으면 인류가 망하겠구나. 이런 영감도 다 나무 보고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나무 보고 떠오르는 영감 중에 가장 오래도록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낸 게 저 본말이라는 개념이에요. 본말.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 본말. 본이라는 건 뿌리고 나무 중에 말이라는 건 지역인데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은 이 밑에 뿌리가 있고 이 밑에 줄기가 있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뿌리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땅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알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막 그거 뿌리 내리고 심어놓고는 이게 정말 나중에 천년간은 아름드리 나무가 될지 싹 나오자마자 가뭄을 만나서 이게 바로 그냥 횡사를 할지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기초는 난지요 기상은 이지죠. 그거를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나무 보고 한 거다. 이게 나무. 그래서 이제 대학에도 무료 본말 모든 존재에는 본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볼 적에는 나무를 가지고 봐라. 그게 다 이제 본말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 가장 뿌리에 해당하는 요 나무의 위치에 속해 있는 계층이 백성이라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민본사상이라는 개념이 주역의 괴명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괴명을 칠 때도 이게 본말 개념인데 그러면 초사의지하고 그래서 알기 어려워서 처음에 얘가 뭐가 될지라고 그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의지 견주어 놨어요. 견주었어. 얘 꼭 지 할아버지 도상했네. 얘 장군감이다. 이렇게 견주었지 얘 50살 돼가지고 얘 의사하고 있을 겨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냥 비기를 있자 견주어 놓는 거예요. 그냥 얘 딱 보니까는 탤런트 누구 닮았더라 별 얘기를 다 해도 사람들이 견주어서 얘기하지 딱 부러지게 누구 하나 얘 45에 뭐하고 있다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괴에 초요에 써있는 그런 말 또는 초요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은 그런 견주어 놓은 말들이 많다 이거예요. 확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결성지종하니라 마침내 이루어서 마친다. 이건 뭐예요? 상요의 말은 분명해요. 기중이 왜? 다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할 때, 상으로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할 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완성시켜야, 음양이 섞여야 이게 무슨 인물이 될지가 나오는데, 10대에서는 20대의 음으로 갈지 양으로 갈지 모르고, 20대에서는 30대 음으로 갈지 양으로 갈지 모르고, 40대에서는 이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다 이렇게 섞여놓고 보면 이건 뭐 명확하죠. 이건 택내수다. 택내수의 인생을 살았구나 한평생. 그게 뭐냐면 졸성지종이에요. 자, 그런데 약부 잔물과 그렇게 섞였다는 그런 물건, 살아가면서 섞였다는 그런 것, 그리고 거기에 쌓여있는 덕, 이제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무슨 덕을 품고 있는지, 겸손한 덕인지 오만한 덕인지 저 사람의 덕은 뭔지, 굳건한지 겸손한지 아니면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험난한지, 이런 덕을 가려내는 것, 또 시업이 옳고 그름은 또 어떻게 또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면, 그래서 이 가운데를 빼놓고 얘기하면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가운데 위인전 쓰는데 1924년 언제 태어나서 2013년 언제 죽었다, 이 위인전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10대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했고, 20대는 이렇게 했고, 30대는 이렇게 했고, 이 중간 과정을 털어내야 이게 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듯이 괴도 도대체 수레둔이라는 이런 괴가 있으면 이 괴는 무슨 덕을 지니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떤 물건이 이 속에 섞여 있고, 이 둘을 이루기까지 또 어떤 성질을 품고 있고, 덕을,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즉비기 중요면 불비 아니라, 즉 그 중요 가운데 있는 효가 아니면 갖추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중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제사전의 글은 사실은 그 경문을 이해하는데, 제사전을 안 보면 경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경문을 안 보면 제사전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가 돌고 돌아서 종시가 없다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요, 수레둔께 6.3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런 걸 설정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요때 30대 때 이런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냐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예를 들어 여기 무슨 강원도에 무슨 송천이다. 사냥을 갔어요. 그러면 그 지역 그 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지리를 훤히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 사냥을 많이 해본 말하자면 프로를 대동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혼자 갔어요. 혼자. 왜 갔냐면 그 노루 사슴을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혼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헤매고 산속으로만 들어가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군자의 그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멈출 것이다. 왜? 계속 가봐야 그 사슴을 사슴대로 못 잡고 고생만 한다. 이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행태를. 그러면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도대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무슨 성격이고 어떤 덕이 내재해 있고 시비 판단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그 사람이 그러는지, 그거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 괴의 가운데를 털어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섞여서 그런 짓을 할 테니까 그거 똑같이 괴도 털어봐라. 털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뻔히 밝은 타켓이 있어요. 이게 사슴이라는 거예요. 사슴. 탐나지.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4.13 그 자리고,
대통령 자리고 이 사람한테는 4.13보다 더 중요한 게 사슴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를 얻고 싶어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산이 들어있네요. 산? 아, 산이라는 물건이 섞여 있었구나. 여기 이 속에 칠간 산이라는 물건이 섞여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귀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산 속으로 이걸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맺었나 살아가면서 봤더니 파트너가 없어. 음은 양이 파트너고 양은 음이 파트너고 협조자인데 협조자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이 협조자는 안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삶을 살았구나. 30대에 욕심은 하늘까지 뻗친 사람인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안 만들어 놓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위치가 옳으냐 그르냐 털어보니까 6-3이에요. 6은 음이고 3은 홀순 양인데 음이 양자리에 있어. 12를 따져보니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역을 그대로 쓰면 돼. 이 산은 그치는 성질, 그치는 덕이에요. 다 그치면 돼. 그냥 이 산을 닮아서 저 산이랑 물상이 주역을 이제 눈만 뜨면 늘 다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책들인데 산이 지금 나한테 뭘로 가르쳐주냐면 자기가 솔선수범을 나한테 보여줘요. 가만히 그쳐 요지부동이야. 아, 내가 그쳐야 되겠구나. 산신령이 나오지. 그치라는 말이구나. 그러면 잔물, 여기에 섞여있는 사슴이라는 물건, 여기에 나를 도와줄 어떤 그 몰입꾼이라는 이런 물건, 이런 섞여있는 물건들, 살면서 나하고 섞인 그런 대상들에 대한 판단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이거 안 털어보면 안 나와요. 이거 안 털어보면 그냥 시작 땡밖에 없어. 그리고 덕, 그치라는 덕, 이런 거. 그리고 12,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그런 거. 다 가운데를 털어봐야 한다. 즉비 중유면 불비하리라.